자, 4월 4일 보충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마지막이고요. 자, 오늘 지금 윤석열 파면된 거를 보고 오느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시간상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자, 상학함수고요. 이 문제들은 내가 중간중간 필요한 거 위주로 설명할 건데 필요한 거 아니라고 내가 넘어간 것도 이거는 다 볼게요. 알겠지? 지금 은서가 아마 상함수가 많이 더 약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상함수는 내가 이거 바로 하기 전에 여기다 대고 기본 설명 한 번만 할게. 자, 상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을 기준으로 출발해. 상함수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데나 내가 이렇게 점을 찍고 원 위에 한 점을 찍고 원 위에 한 점 P라고 했을 때 이 OP라는 요 직선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선분을 OP라는 선분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O에서 X축까지의 여기 있는 요놈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자, 각각의 용어를 왜 설명하냐면 모든 각을 재는 기준선이야. 얘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재요. 각을 잴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각도를 이제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 세타라는 각도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이 빨강색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지. 이 반지름. 그래서 OP의 길이는 R이고요. R. 그리고 P의 좌표를 X,Y라고 했을 때 사인은 뭐냐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야. R분의 Y. Y도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높이, 이 주황색 길이가 Y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홍색 길이가 X란 말이야. 됐죠? 자, 근데 내가 지금 1사분면에 그렸기 때문에 다 양수니까 R분의 Y가 사인, 그 다음에 R분의 X가 코사인, 마지막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좌표가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런 데에 있으면 일단 세타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2사분면에 있는 각도고 점 P가 여기 있을 때 지금 똑같아. 얘는 똑같기 때문에 R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야.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일 순 없잖아. 반지름의 길이야 얘는. 자, 그런데 자, Y좌표까지도 양수인 건 확인돼. 기억이면 색깔 똑같이 할게. 얘도 양수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X는 이 점의 좌표의 X좌표는 음수지. 그니까 코사인은 여기서 음수가 돼요. 또 X는 음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겠지. 됐죠? 왜?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여기가 5예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죠? 그럼 탄젠트 또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사인은 5분의 3으로 그대로 양수고,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로 음수고.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져. 부호가 달라지는 이유, 여기 있는 사인의 정의가 R분의 Y니까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공간들은 사인의 음수겠죠. 얘도 코사인의 정의가 R분의 X니까 요 X좌표가 음수가 되는 공간,
다시 말하면 2, 4분면, 3, 4분면은 음수일 거고 1, 4분면, 4, 4분면에선 코사인은 양수야.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는 x랑 y랑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x랑 y랑 부호가 같은 곳. 다시 말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양수지만 2, 4에서는 음수야.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올사탄코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올 모두 양수예요 라는 거고, 얘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인 거야. 사인만 양수예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다시 말하면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됐죠? 마지막 4, 3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예요. 올사탄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상함수를 한다면은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 이게 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냐? 우리한테 보통 여기 있는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데요 라고 알려주거든. 그럼 그 몇 사분면만 듣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찍어도 부호 가지고 일단 많이 제낄 수가 있거든. 알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세타가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야. 그럼 이거만 보고 이게 3, 4분면이네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럴 수도 있는데 파이라는 게 180도를 말해요. 파이가 180도를 말하고 얘가 270도를 말해. 그럼 180도랑 270도 사이니까 3, 4분면을 얘기하지. 따라 3, 4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를 제외한 모든 사인,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고 탄젠트만 양수가 나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이게 상함수의 정의를 얘기했고, 이제부터 난 뭘 얘기할 거냐? 파이가 뭔지, 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이 호도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호도법이 뭐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법이야.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해. 무슨 개소리야? 자,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 세타야. 기억해 이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r 세타야. 그러면 어떻게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지? 이거야. 지금 봐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 여기 반지름이 있어. 근데 이 길이도 똑같이 r이 나오도록 각도를 세팅해 봤어. 그러면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 각도를 알겠죠? 1라디안이야. 그리고 이미 이 호도법이라는 거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파이라는 거는 이미 있었고, 파이는 3.14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전부터 우리는 원주, 다시 말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우리가 불렀거든. 그러면은 생각, 부채꼴, 제일 큰 부채꼴이 원이야. 이 말도 기억해. 제일 큰 부채꼴은 원이야. 그러면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이게 반지름이 r이면,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각도, 이 몇 도지 이거? 360도를 뭐라 써야 되는 거지 지금? 360도를 2파이라고 써야 되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 360도를 2파이라고 써야 되는 결론이 나와. 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이미 정했다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에요 했어.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세타가 2파이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2파이는 360도로 부릅시다 가 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이 라디안이라는 건 무조건 파이 뒤에 숨어져 있는 거야. 파이 뒤에 숨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180도가 파이야. 근데 라디안이 여기 붙어 있어. 파이 라디안이야. 이게 찐이야.
가끔 1라디안은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이거든. 근데 가끔 1은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거 틀리다. 이거 틀려. 이거 틀리고 이게 맞아.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냐? 360도는 2파이 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 근데 라디안은 나중에 이제 안 읽을 거거든. 그냥 180도는 파이예요 이렇게 읽을 거거든. 그냥 알겠죠? 이게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모든 각도를 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 호도법으로 쓰기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x니까 여기가 0도는 어차피 0라디안인데 여기 90도거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90도라고 쪽팔리게 안 쓰고 90도는 2분의 파이야 라고 쓸 거라고. 여기 180도인데 이 180도 자리에 파이라고 쓸 거고, 이쪽 210도 자리는 2분의 파이 3파이, 그 여기 360도 자리가 2파이 또는 0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이게 4사분면에 해당하는 놈들이라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여기가 90도, 180도, 210도, 360도. 알겠죠? 그래서 세타의 각도가 파이부터 뭐 2파이 사이에 있다 라고 한다면 3사분면과 4사분면을 동시에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 10분 동안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들,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기본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어. 자, 마지막 사인의 우리가 정의, 코사인의 정의에서 r분의 y라며. 코사인은 r분의 x라며. 그쵸? 근데 요 r이 뭐지? 요 r의 정체가 뭐지?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면 내가 아까 한 대로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여기가 r이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 됐죠? 근데 이거를 살짝 변형시킬게요. 요 변형이 되게 중요해. 이번 삼각함수 시험이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킬러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 4월 4일 지금 현재 12시 지금 얘기했어. 너네 25일 날부터 시험 보는데 이거 나오면은 이거 내 증거 자료를 활용할 거야. 봐봐. 사인 코사인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딱 여기서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야. 뭐냐면 y는 뭐야? 여기서 y는 r 사인 세타죠. 다시 말하면 여기 y 자리가 여기가 r 사인 세타로 바꿔치기해서 쓸 수 있다 이거. 여기를 또 x는 뭐야? x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치기 쓸 수 있지. r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 x 자리가 뭐라고? r 코사인 세타. 됐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그대로 쓸 때 x 자리에 x 자리에 요걸 쓸 수 있네.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y 자리에 r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네. 그 제곱한 게 r 제곱이네. 그럼 내가 요거를 잘 예쁘게 정리하면 r 제곱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r 제곱씩 다 약분할 수 있고,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한 줄이 떡하니 나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가 나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 알겠죠? 각각의 내용들을 한 10분 남짓 언저리로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 풀게요.
자, 30번 문제는 일단 문제 풀이 방법을 기억하고, 자, 추가적인 내용까지 얘기할게. 자, 세타가 1사분면 각도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 무조건 원을 그려. 무조건 원을 그려. 그리고 뭐를 보는 거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각도와 구하라는 각도, 여기서 일로 갈 때 무조건 나눗셈이 돼. 얘 몇 수로 나눴지? 얘 2로 나눴지. 얘 2로 나눴지. 아, 그럼 2로 나눴으면 우리도 이 원을 2로 나눠. 지금 여기 있는 1사분면도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다 2로 나눠. 무슨 소리냐? 얘를 반으로 나누려면 내가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되죠. 90도를 반토막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90도도 이렇게 반토막. 여기로 반토막 했지. 여기 3, 4분면도 반토막. 그리고 여기 4, 4분면도 이렇게 반토막. 반토막에서 그었어.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는 이게 몇 개처럼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처럼 보이거든. 8개로 쪼갠 거야. 8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분면은 4, 4분면까지밖에 없잖아. 여기서부터 천천히 1, 2, 3, 4 1, 2, 3, 4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서 세타가 원래 몇 사분면이었대? 원래 1사분면이었대. 아, 원래 1이었어? 그럼 1에 색칠해. 원래 1에 색칠해. 그러면은 색칠된 공간이 실제 사분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제대로 보면 얘 지금 1사분면 쪽에 색칠돼 있고 3사분면 쪽에 색칠돼 있지. 정답이 1, 3, 4분면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 여기 45도인 건 눈에 보이지. 90도를 반토막했으니까 45도일 거 아니야.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럼 이거 두 개 넓이, 이거의 넓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45도 더하니까 90도지. 그러니까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에 4분의 1 하면 되죠. 물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지금 90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지? 아, 잠깐만, 타임. 지금 혹시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젠장 모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순간적인, 그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 세타라고 했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인데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이렇게 써. 그리고 왜 그런지 빠른 속도로 얘기할게. 호의 길이가 왜 r 세타냐?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호의 길이 어떻게 배웠냐면, 부채꼴 배우면서 호의 길이도 배웠어. 호의 길이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2파이 r, 이게 원의 둘레의 길인데 360도분의 중심각도,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4분의 1이 뭐였어? 360도분의 중심각도, 이렇게 하면 되지. 됐죠? 그 호의 길이가 2파이 r에다가 이거 곱한 거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불러. 중심각을 세타라고 부르고, 이제 이 360도를 2파이로 부르거든. 2파이가 약분돼. 그래서 r세타가 나와. 이런 거라고. 부채꼴의 넓이 또한 마찬가지야. 부채꼴 넓이도 원래 어떻게 배우냐면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도 이렇게 한다고. 근데 360도가 2파이고, 그러면 파이는 약분되는데 2가 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 2분의 1 r에는 뭐냐? 2분의 1 r제곱 세타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바꿔치기 했어. 근데 r세타가 뭐야? r세타가 l이거든. 호의 길이거든. 호의 길이. 그러니까 r세타 자리에 l을 쓰면 2분의 1 rl 이렇게도 쓴다고. 알겠죠? 일단 30번 넘어갈게요. 자, 3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풀게요. 자,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거 구하래.
그러면 몇 등분했어? 몇 수로 나눴어? 이번엔 3으로 나눴네. 3으로 나눴으니까 원 그리고 이렇게 원래 4분면 4개로 쪼갠 후에 여기를 몇 개로? 이 90도를 3개로 나눠야 되니까 30도씩 이렇게 나누라는 거야. 90도를 3개로 나누니까 30도씩 이렇게 나누고 여기도 그리고 대충 나누면 돼. 대충 예쁠 필요 없어. 대충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 여기에 1, 2, 3, 4 1, 2, 3, 4 1, 2, 3, 4까지 그리고 나서 어디다 색칠해? 원래 3, 4분면이었다니까 3에다가 색칠 3에다가 색칠 됐죠? 자 그러면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1, 3, 4 2, 4분면만 없네요. 정답 2, 4분면만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32번도 같은 거니까 빠르게 자 얘는 봐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다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못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세타 이 세타가 세타되니까 뭔지 모르겠어. 이건 아는데 그럼 병신이야 병신. 자 여기가 몇 세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4세타인데 여기가 2분의 세타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몇 등분한 거야? 8등분한 거야. 이렇게 그냥 몇 개로 나눴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몇 개로 나눴어? 2개로 나눴네. 여기다 2 나누는 게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니까 나는 전체 이걸 몇 등분 하면 돼? 그냥 2등분 하면 돼. 2등분 1세분면을 반토막 여기를 반토막 여기를 반토막 이렇게 반씩 나누면 된다고. 반씩 나눈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1, 2, 3, 4 또 여기서부터도 1, 2, 3, 4 이러면 된다고. 이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색칠하라 하잖아. 여기 2 색칠 여기 2 색칠 정답은 1, 3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호도법 항상 얘기하는데 난 이렇게 기억해. 그냥 파이는 180도다 좋은데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야. 알겠죠? 딱 이렇게 기억해. 파이는 180도인데 그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파이 뒤에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3번 자 파이가 뭐라고? 180도라고. 기억 맞아요. 파이가 뭐라고? 180도라고. 땅땅땅 이거 150도지 병신. 넘어. 그 다음에 파이 180도래. 이게 360도고 파이 180도래. 정답.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엥? 틀렸다. 뭐야 답이 왜 없어? 아 답이 3번이구나 어이씨.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에서 이제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코사인 60도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은 거야 이제. 자 만약에 난 잘 못 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 그려놓고 여기 60도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시험 볼 때 잘 못 외웠으면 여기 60도 30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1 2 루트 3 이렇게 써놓고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 알잖아. 아니, 코사인이 요것분의 요거인 건 알지? 그쵸? 빗변분의 이게 끼인 거 이렇게 이거 코 중학교 다녔을 거 아니야. 코 사인은 뭐야? 이렇게 사인 이게 사인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배웠죠? 됐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풀어. 이쪽 사인 코사인 값을 몰라서 못했다 그럼 진짜 억울하거든. 어쨌든 코사인 2분의 1이라서 정답이 2번이 답 5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얘기할게. 자 요거 외워야 된다. 일치할 경우 원점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이랑 일치한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이것도 잘 필기해놔. 일직선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원이 있어. 그리고 시초선이 있고 y축, x축, y축이 있고. 봐봐. 내가 이렇게 동경을 그렸어. 여기 점 P가 이 빨간색이 동경이야. 근데 내가 이걸 조금 더 길게 늘려뜨렸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한다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보통 뭐 대충 보면 45도처럼 보이니까 45도라고 할게. 자, 45도라고 했어. 근데 내가 이걸 한 바퀴 돌려도 여전히 우리는 405도를 표현을 못해. 405도는 한 바퀴 돌아가고 그리고 45도를 더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405도나 45도나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는 똑같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405도 표현을 못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난 파란색 선은 내가 뭘 그린 거야 사실은? 난 405도를 그린 건데 근데 왜 45도랑 똑같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도 뭐도 같아. 765도도 같죠. 765도는 뭔데? 720도를 돌려. 그리고 45도로 더 갔어. 720도는 몇 바퀴 돌아갔어? 난 두 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45도 갔어. 이렇게 한 것들, 이 각도들이 다 어떻다는 거야? 같은 각도라는 거야. 다 동경이 같아요. 알겠지? 다 동경이 같아. 얘나 다 동경이 같아. 그럼 동경이 같은 각도를 잘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에서 얘를 뭐 하면? 얘에서 얘 빼면 360도야. 얘에서 얘를 빼면 720도야. 또는 또 뭐도 있겠어. 1080에다가 45도 더한 것도 있으니까 빼면 1080도. 다시 말하면 360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동경이 일치하면. 그래서 일치할 때 우리 어떻게 쓰냐면 두 개의 각도를 빼면 360도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360도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지금부터 표현할 요 2파이 n 이거는 뒤에 항상 붙인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파트에서? 동경의 위치관계 파트로 기억해. 이 파트는 각도를 구할 때 사실 얘에서 얘 빼면은 생각해봐.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아니 각도 두 개 빼면 빵 나오지. 무슨 360도야. 그쵸? 빵이야 원래 빵. 원래 빵이라는 정답을 뒤에 2파이 n을 붙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일치할 때는 빼가지고 0도다. 그러면은 일치할 때 말고 내가 뭐도 같이 얘기했어. 일치할 때랑 뭐랑 같이 비교하라고?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동경이 하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동경이 여기 있어. 여기.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동경을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이 동경의 원점 대칭이라고도 얘기해. 원점 대칭해서 여기로 했지. 그럼 봐봐. 여기가 만약에 45도면 여기는 45도 갔다가 180도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25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라인, 주황색 여기 이 동경, 이 동경에서 이 파란색 동경을 빼면 몇 도야? 몇 도 차이나? 180도 차이 나죠. 그래서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면 180도가 차이 나요. 근데 항상 뒤에는 2파이 n 그냥 붙이는 거야. 2파이 n은 그냥 왜 붙여요?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주황색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갔다고 얘기해도 돼? 야 나는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무슨 소리야? 나는 세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뭐야 이거 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건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는 몇 바퀴 돈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뜻인 거야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야 그냥. 이 파트에서만 뒤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 파트에서만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랑 같은 말이 뭐라고? 원점 대칭이랑 같은 말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이렇게. 알겠죠? 아니면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 이렇게도 얘기해. 방향이 반대. 어쨌든 요 놈들 두 개는 뺀다. 그래서 얘도 원래 쓸 때는 파이 더하기 2파이 n 이렇게 쓰는 거야. 파이 더하기 2파이 n 이렇게. 얘는 원래 0 더하기 2파이 n 이렇게 쓰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축대칭 얘기할게요. 대칭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봐보세요. X축, Y축 있는데 Y축부터 얘기할게. 내가 여기에 동경이 있었어. 이번에는 한 60도 하자. 여기 60도라는 동경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래.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동경이 여기로 변할 거거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똑같아지겠지? 그쵸? 여기 있는 게 P이고 여기가 Q라면, 근데 파란색 Q에 대한 동경은 원래 이렇게 재거든. 이렇게 재거든. 됐죠? 그러면 이게 Q고 이게 베타라고 할게요. 파란색이 베타야. 빨간색이 알파거든. 뭐지? 근데 빨간색 알파를 내가 여기로 써도 되나?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니까 대칭이니까. 그래서 잘 기억해. 원점 대칭만 제외하고, 원점 대칭은 점 대칭이잖아. 점 대칭을 제외한 선 대칭, X축 대칭과 Y축 대칭과 그 다음에 Y는 X 대칭 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이런 걸 선대칭이라고 불러. 선대칭. 이 선대칭들은 무조건 더하는 거야. 선대칭들은 더하는 거야. 두 각도를 더하면 이로 출발해. 그래서 X축, Y축 대칭 하고 있었으니까, 야, 이거 두 개 각도 더하면 몇 도가 나오냐면 180도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2n 파이는 그냥 붙이는 거야. 2파이 n이라고 하겠지. 나는 2파이 n이 더 좋아. 이거 뒤에 붙이는 거야. 왜 180도야? 이 왜 y를 기억해줘. 그냥 왜 180도냐면, 야, y축에 대칭하잖아. 그럼 y축까지가 이게 몇 도지? 이거 90도지. 머리 잘 굴려봐. y축이 90도거든.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대칭이야. 우리 여기 x는 3이 있어. 또 이차함수 존나 짜증나면 못하는데 또 이차함수 얘기하고 있어 이 새끼. 그치? 봐봐. 지금 이 두 점은 x는 3에 대한 대칭이야. 근데 내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여기 몇이야? 여기 5라는 건 알죠? 이거에 대한 대칭을 했더니 1이랑 5가 됐어. 1과 5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가운데 거 되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가운데 거 되지. 다시 말하면 Y축이 90도잖아. 에? Y축이 90도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된다고. 가운데 거의 2배가 된다고. 근데 Y축은 90도니까 두 개 더하면 이거 2배인 180도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20도거든. 그치? 왜? 여기 30도니까 60 갔다가 30 갔다가 30 간 거거든. 그럼 60 더하기 120도 하면 180도 나오지. 그 180도의 정체가 뭐라고? Y축, 이 축의 2배라고. 그러면 머리 좀 굴려볼까? 그럼 X축 대칭은 몇 도겠어? 두 개 더하면? X축이 이게 몇 도야 이게? 이게 빵도야, 빵도. 이게 더하니까 그냥 빵이야. 그러니까 2파이 n이야. 이 빵도라니까. 두 개 더, 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60도야. 똑같이 60도 할게. 똑같이 60도야. 그러면은 X축 대칭하면 라인이 어디에 그려지냐면 라인이 여기 그려지거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럼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300도가 된다. 근데 이 300도의 정체는 거꾸로 60도만큼 간 거거든. 300도는 마이너스 60도랑 300도랑 같아요. 왜? 왜 얘는 두 개가 같아? 우리는 360도씩 더했을 때 같아지는 걸 같은 각도라고 부르거든. 여기도 360도 더하면 300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300도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60도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 주황색 각도는. 그러니까 요 두 개 각도 더하면 빵 나와, 빵. 혹은 300 더하기 360도 하니까 두 개 더하면 360도 나와. 됐죠? 됐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그냥 360도 나와. 그래서 여기 뭐라 썼어? 내가 X축 대칭하면 두 개 더하면 그냥 360도 끝. 왜 360도가 왜 이거예요? 360도 2파인데요. 그럼 2파이 더하기 2파이 n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더하기 2파이 n 쓰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 여기는 n은 정수거든. n은 정수야. 내가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차이가 없어. 여기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나 여기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4 넣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2파이 2파이 묶였으니까 2파이씩 묶였으니까 1 더하기 n 이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이거나 같은 말이야. 왜? 여기 n 자리에다가는 아무거나 막 쑤셔 박을 거거든. 여기보다 1 더, 2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n에다 뭘 박을지 몰라. 그냥 마이너스 1 받고 0 받고 1 받고 그냥 막 넣는 거야.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야. 난 멍청하니까 그냥 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더 귀찮잖아. 괜히 머리 굴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X축 대칭하면 X축? X축은 0도인데 그 2배 한 거에 더하기 2n파이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Y축 90도인데 90도 2배 하니까 180도 더하기 2n파이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얘는 Y는 X가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이거 45도 아니야? 45도니까 2배 하니까 90도인데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는 보통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가르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y는 마이너스 x x면 얘는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여기서 90도 갔다가 45도 간 거지? 90도 갔다 45도 가는 거니까 90도 갔다가 45도 간 거니까 얘 4분의 3파이다. 거기 2배 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더 대칭이니까 더 하는 거야. 선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은 단 안 되고 이거의 2배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 n 2n파이 외우는 거야. 알겠죠? 언제만 뺀다고? 일치할 때랑 원점 대칭 두 개만 뺀다고. 근데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방법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다르다. 그냥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요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가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6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시면 동경이 1칠해. 1치면 뭐 하라고? 빼서 0도니까 0 더하기 2파이 n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6세타가 2파이 n이야.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들어. 그러면 세타는 뭐냐면 6분의 2파이 n인데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봐. n에다 빵 대입하면 얘 빵이야. 1 대입하면 3분의 파이야. 2 대입하면 3분의 2파이. 3 대입하면 3분의 3이니까
이게 다 답이야. 내가 쓰고 있는 파란색이 전부 다 답이야. 전부 다 답인데 여기 뭐라 써있냐면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대.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잖아. 얘 혼자 정답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뒤에 이런 게 붙이냐? 정답이 졸라게 많아요. 정답이 졸라게 많아. 알겠죠? 그래서 2n파이 안 붙이면은 끝이야. 끝. 무조건 맨 뒤에 2n파이 붙여야 돼. 어떤 파트에서? 위치관계 파트에선. 넘어갈게요. 자, 37번 문제 볼게요. 빠르게 할게. 자, 얘랑 얘가 일치한데 일치니까 뺄 거야. 뺀 게 2n파이야. 그래서 5세타가 2n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5분의 2n파이야. 난 이제 n자리에 0부터 넣기 시작할 건데 보통 0은 넣을 필요 없고 1부터 넣으면 돼요. 1 넣으면은 5분의 2파이. 그 다음 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등등등. 근데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파이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얘보단 커야 되고 얘가 정답이네요. 정답 4번. 이 계산은 본인이 잘 안되면은 계산하는 거 연습해. 알겠죠? 2분의 파이보다 크다 작다를 내가 이거 어떻게 확인했냐면 2분의 파이는 아래 거 있는 거 반토막이잖아. 그러면 5분의 2.5파이가 이거 아래 거 반토막 한 게 이게 2분의 파이인데 이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지. 그치? 그리고 파이는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은 게 파이지.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은 게 파이지. 그러니까 얘는 파이보다 크잖아. 위에 거 아래 거보다 크잖아 지금.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38번 문제.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어떻게 한다고? 두 개 빼가지고 그게 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외워. 이거 외워야 돼. 빼가지고 파이 더하기 2n 파이. 자, 그러면 4세타는 파이 더하기 2n 파이야.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n 이렇게 돼서 n에다가 빵 대입하면 4분의 파이가 정답. 1 대입하면은 4분의 3파이가 정답. 2 대입하면 4분의 5파이 정답.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은 4분의 몇이야 이거? 7파이인가? 요 정도까지만 쓸게요. 자, 얘가 4분의 그 다음 것까지 지금 4분의 1, 3, 5, 7, 9 4분의 홀수지. 4분의 홀수인데 얘가 4분의 몇이니 이 친구가 4분의 9파이죠. 4분의 6파인데. 그니까 어디까지만 쓰면 돼? 여기까지만 쓰면 됐었지. 몇 개야? 3개가 답이죠. 이런 문제야. 자, 39번.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니까 뭐야? 2개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돼. 근데 2파이에는 뒤에 더해야 돼.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외우는 것도 좋은데 X축은 0도니까 0도의 2배 쓰고 뒤에는 2n파이 쓰고 Y축은 90도니까 더해가지고 90도의 2배 180도 쓰고 2n파이 쓰고 Y는 X 대칭인 건 Y는 X는 45도니까 45도는 2배 하고 2배 아니고 90도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는 2개 더하면 Y는 마이너스 X는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3파이 2배 하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 뒤에는 2n파이 쓰고 이렇게 외우라고. 내가 할 때마다 좀 많이 써주는 이유는 그냥 외워야 돼. 알겠죠? 자, 답 6세타는 2파이 n이야. 세타는 3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서 n에다가 0부터 대입하기 시작할 건데 파이보다 커야 되니까 3 대입하면 파이죠. 그러니까 4 대입할 때 5 대입할 때 6 대입하면 2파이니까 필요 없죠. 이거 2개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 3분의 9파이니까 정답 5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호의 길이 넓이. 호의 길이 r세타고요.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이야. 자, 그냥 닥치고 바로 갈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4고
중심각의 크기 줬어. 넓이 구하래.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가 그대로 하나하나 갖다 박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세타가 12분의 5파이예요.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야. 넘어갈게요. 자, 41번. 중심각 줬고 넓이 줬어. 호의 길이 구하래. 근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2분의 1 RL이거든. 근데 넓이 줬어. 18파이래.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몰라. 아, 중심각의 크기 알아? 호의 길이 구하래. 어머나. 이거 갖고는 못 구하겠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돼? 얘는 부츠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을 써야 되지. 그래서 18파이는 2분의 1 R제곱에 세타를 내가 알거든.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거든. 그러면 곱하면 8이니까 8 넘기니까 몇이야 이거? 144파이는요 R제곱 파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R이 몇이 나와? R이 12가 나오고 세타가 4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나한테 구하라는 L이라는 건 R세타니까 얘랑 얘랑 곱하니까 정답 3파이가 정답이죠. 넘어갈게요. 자, 한 두 개만 더 할게요.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중심각 호의 길이 줬어 이번에. 그러면 반지름 길이 구하래. 호의 길이는 R세타인데 그럼 3분의 2파이가 R 곱하기 4분의 3파이잖아. 파이 약분하고 양쪽에 3분의 4 곱하면 정답 9분의 8이죠. 그냥 원셀 더하기 44, 45 바로 갈게 그냥. 44. 자, 얘랑 얘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는데 호의 길이 줬어. L은 뭐야? R세타야. 모르면 다 적어놔.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넓이 줬어. 넓이. 호의 길이 줬고 반지름 구하래.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2분의 1 RL을 쓸 수 있는지 혹은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써야 되는지 비교하는 건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호의 길이랑 넓이야. 근데 반지름 구하래. 누가 봐도 이 공식 쓰는 거지. 근데 이 공식을 못 쓴다? 그럼 아래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6파이는 2분의 1 R 곱하기 호의 길이가 2파이니까 약분 아우 R이 6이죠. 넘어갈게요. 자, 48번을 안 할 수가 없죠. 48번 문제 보시면 일단 OA 길이 여기까지가 그리고 OB까지가 1이래. 다시 말하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반원으로 하는 뭐줄 나왔어. 여기 중점이더 줄 나왔어. 자,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딱 꽂아버리면 이거 몇 도? 수직 이등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왼쪽 삼각형과 여기는 오른쪽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는 90도거든. 그러면은 얘랑 세 개를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할게. 잠깐만. x라고 하면 x랑 2분의 세타랑 2분의 파이를 다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돼. 180도인 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면 x는 넘기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된다. 따라서 각 A 여기 x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그런데 이것도 반지름이거든. 얘도 반지름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방금 구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밑각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됐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타야.
알겠죠? 알겠죠? 자, 이거를 바라보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는 진짜 지극히 그냥 평범한 방법. 이 각도가 2분의 세타 반, 이거 반토막이야. 90도야. 이거 구했어. 이렇게 한 게, 그래서 결국에, 나를 먼저 구했다. AM이 뭐였시라, 이거. 아, 이거 사인 코사인으로 했구나. AM이, 이건 나중에.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구하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지금 내가 한 거는 박스 그대로 따라갔어. 박스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센스껏 가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거 잘 따라와봐. 내가 여기 있는 파란색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라고 할게. 그럼 어디도 알파지? 아시장 여기도 알파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 큰 삼각형은 알파 더하기 세타로 이루어진 이등변 삼각형이지. 알파 더하기 세타로 이루어진 이등변 삼각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얘가 세타거든. 이 전체가 세타거든. 알파 세타야. 엥? 근데 이 파란색도 얘도 알파 세타인데. 결론? 큰 얘랑 어때? 닮았어.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서. 자, 그 다음 이 문제 내가 저번에 거 아니고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어. 이번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이번 너희들 시험 범위를 삼각함수 정의 파트에서 난이도를 높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가 r분의 y고 r분의 x인데 얘를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쓰는 게, 이렇게 쓸 줄 아는 걸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 난이도 높이는 문제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 봐봐. 이거 외워야 된다. 요 길이를 a라고 하잖아.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내가 이 길이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뭐지? 사인 세타는 a분의 y죠. 따라서 y 자리에 뭐라 쓸 수 있어?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자리, 요 높이 자리를 뭐라 쓰는 거? a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라고 내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삼각함수로 써 쓰는 거. 이게 난이도 실전으로 높인 거야. 이게 난이도 높인. 얘는 뭐겠어? 얘도 내가 얘를 x라고 하면 a분의 x를 뭐라고 불러? 코사인이라고 부르거든. 따라서 x는 뭐야?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x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에 해당하는 놈 ma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봐, 여기가 2분의 세타죠. 그럼 요 삼각형 보이나?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이게 빗변이지. 그러면은 이게 ma를 내가 잠깐 x라고 놓으면 1분의 x가 사인 2분의 세타다. 그래서 x는 사인 2분의 세타야. 이게 가에 들어갈 놈이거든. 가에 들어갈 놈이 좀 어렵다고. 가가 어렵다고. 알겠죠? 나도 이게 세타거든. 이렇게. 그럼 부채꼴 m p 어딨어? mp q의 넓이. 여기 넓이 구하래. 제기를.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방금 구한 게 뭐야?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았거든. 여기도 세타거든. 그럼 여기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예요. 왜? 180도에서 세타 2개 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r이 뭐였어?
이게 반지름인데 MA가 아까 여기 가해잖아.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뭐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이거 어려워. 되게 어색하거든. 상함수를 처음 접한 애들한텐 되게 어색해. 2분의 세타도 어색하고 파이에다가 이 뭐 세타 빼는 거 이런 것도 어색하고 어색해서 어려운 거야 그냥. 막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막 야 이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암튼 뭐 이런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49번 문제는 말 뜻을 알아 먹어야 되는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중심각이 세타하고 반지름이랑 2자는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 P 부채꼴의 중심 여기 중심 P가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돌고 있대. 여기를 돌고 있어. 근데 그림과 같이 점 P가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왔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 사각형이 있어. 내 사각형을 이거 회전이 안 되나? 아, 회전. 약간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이거 굴릴 거야. 굴렸는데 여기에 있는 요 모서리로 출발했거든. 근데 다시 쫙 굴렸더니 딱 다시 모서리로 돌아왔대. 그 뜻이 뭐야? 이 원의 둘레와 이 사각형의 둘레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이 사각형도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굴려라 하면은 이게 이 라인에 따라서 이게 막 굴러갈 거 아니야. 굴러서 여기서 또 뾰족하니까 또 이게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굴러가다 세워지고 이렇게 굴러다가 세워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다는 건 여기 있는 둘레랑 여기 있는 원의 둘레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부채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쫙 돌렸더니 그 맨 처음에는 이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가겠지. 그러다가 여기 B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붕 뜨겠지 그냥. 붕 떠가지고 후 갔다가 또 여기 라인을 예쁘게 갔다가 뭐 간단 말이야. 너무 어려워. 3차원이니까 이거 몰라 이거 내가 이걸 굴리는 걸 뭐 상상이 안 돼. 근데 그냥 굴려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건 그냥 이 둘레랑 이 둘레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결론.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둘레.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져 있어. 졸라 못 그렸는데 그냥 할게. 반지름 두 개랑. 근데 이 호는 R세타거든. 이게 둘레의 길이야. 알겠죠? 그러면 근데 R이 지금 몇이래? 반지름이 2래요. 그럼 2 더하기 뭐냐? R세타니까 2세타. 그러니까 4 더하기 2세타가 뭐랑 같다고? 이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랑 같다 이거죠. 이게 같습니다. 따라서 2세타는 2파이 마이너스 4고요. 따라서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예요. 정답이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예요. 와닿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50번 이렇게 꼬칼 모양 되어 있는 거. 꼬칼 모양 되어 있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밑면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도를 펼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둥글둥글한 요 둥글둥글한 길이랑 뭐랑 같아? 여기는 밑면에 아우씨 모르겠다 씨. 이 밑면에 둘레 길이랑 어떤 거야? 둘레 길이랑 같아. 파란색 길이끼리 같아. 이게 중요한 두 가지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있는 걸 모선이라고 부른다. 모선. 원뿔의 모선이라고 불러.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곧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20이야. 여기가 8이지.
그러면 여기 파란색 여기는 2파이 R이니까 16파이가 이거의 둘레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뭐도 16파이야? 이 호의 길이도 16파이야. 근데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 세타. R 세타. 그러니까 세타 하면 20 세타가 16파이인 거지. 따라서 세타는 20분의 16 세타. 16파이. 4로 약분하니까 5분의 4파이가 여기는 세타야. 알겠죠? 나한테 뭘 구하래? 종이의 넓이 구하래. 그러면 사실 이런 시장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종이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이거든. R L을 알고 있으니까 세타를 구할 필요도 없었는데 병신같이 세타를 구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160파이고요. 여기는 밑면에 있는 넓이는 88에 64파이지. 원의 넓이니까 두 개 더하면 정답이에요. 아닌데? 고가 모자야. 모자. 밑면이 없네요. 정답이 160파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잘 봐. 모자는 대가리를 여기다 대가리 머리를 쳐 넣어야 되니까 이 뚜껑이 있으면 안 되잖아. 뚜껑이 없는 거야. 뚜껑이 비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면 구하는 거 아니야. 밑면 구하는 거 아니고 이 넓이만 구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1번 문제 볼게요. 자, 51번 문제는 뭐 옛날 옛적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하자.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피는 무조건 기둥밖에 없어요. 기둥의 부피밖에 못 구해. 기둥이란 뭐냐? 자, 이거 기둥이야. 밑면과 뭐 하는 거야? 아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밑면과 아랫면이 똑같게끔 나오는 요런 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밑면이 이렇게 병신같이 생겨도 된다고. 똑바로 쭉쭉쭉쭉 내리면 이거 기둥이고, 이 비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왜 글씨가 안 써지지? 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부피는 구하는 게 편하지만 이 넓이가, 이 부피가 좀 애매하잖아. 근데 얘도 잘 보면 얘 지금 얘 그대로 얼려버린 다음에 세워버리면 얘 지금 약간 이런 거지. 이거지. 물론 얘가 반원도 아니고 존나 병신 같아. 여기 있는 요 넓이가 지금 나 이거 너 얼린 다음에 세웠어. 이거 물이라고 하니까 얼려서 세웠어. 그럼 이 밑면을 내가 다시 잘 뜯어보니까 밑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원인데 중심이 여기 있는데 지금 반지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인데 물이 여기만 차 있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만 차 있는 거야. 이 활골이라고. 활골. 이 활골이 여기라는 거. 이 활골이 이거야. 이거 알겠죠? 근데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 밑넓이만 구하고 높이는 1인가 내 눈에 뻔히 보여. 이게 높이가 1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되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제곱 세타였어.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중학교 3학년 제대로 안 나온 새끼들은 모르더라고.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이게 뭔 소리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여기 가운데 낑겨있는 세타가 있다?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AB 자리가 근데 R 이렇게 있는 거야. R 세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주황색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가 R제곱 사인 세타가 이 주황색의 넓이에요. 근데 파란 이 부채꼴에서 큰 부채꼴에서 이 주황색 삼각형을 뺀 게 내가 원하는 밑넓이니까 이거 빼면 돼. 이게 밑넓이야. 근데 높이는 1이니까 곱하기 1 해봤자 의미 없죠. 이게 부피야. 근데 좀 예쁘게 정리하면 2분의 1 R제곱으로 묶여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래주면 돼. 얘가 부피야. 근데 여기 있는 부피는 뭐야? 여기 있는 부피는 이게 밑넓이 예쁘게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높이가 h지. 그래서 파이 R 제곱에 높이가 h야. 얘랑 부피가 같대요. 근데 나한테 h를 구해보래요. 그럼 h 구하려면 양변 R제곱 나누고 파이 나눠버리면 결국에 h는 2파이분의 1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정답이 5번이 나오는, 조금은 옛날 예적 문제지만 그래도 좀 가져갈 게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갈게. 자, 52번 문제 볼게요.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고 호 AB 위에 점 C가 있고 호 AC의 길이가 파이래. 여기 길이가 파이래. 근데 나는 반지름도 몰라요. 반지름 R이겠죠. 반지름 몰라요. 자, 그리고 얘 OBC 넓이 주황색으로 할게. 지금 주황색으로 한다고.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넓이가 15파이래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들어. 여기 반원이지. 반원이니까 반원의 둘레는 여기 이 빨간색 봐봐. 이게 파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의 둘레는 2파이 R. 뭐야 이거 씨.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죠. R 세타인데 세타가 2파이니까. 그러면은 반원의 둘레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누기 2하면 되니까 파이 R이죠. 어디까지가 파이 R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파이 R이거든. 근데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에서 파이 뺀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파이 R인데 여기가 R이래.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여기 있는 부채꼴에 이 호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파이 R에서 R 뺀 게 호의 길이인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거든. 그게 15파이죠. 근데 얘 지금 보면 왜 R이라 썼어? 미안, 여기 파이다. 근데 얘 잘 보면 얘 파이로 묶이나? 파이로 묶으면 R-1 이렇게 되나? 그럼 파이 약분되나? 그러면은 2분의 1 R-1은 15입니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지. 양변 2 곱해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R은 30이 나와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R-6 R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R은 6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으니까 R은 6이에요. 그래서 OA 길이 R이 6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죠?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야. 알겠죠? 파이 R에서 이 파이 뺀 거야. 그러니까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왔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2분의 1 RL 가지고 호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3번 문제 볼게요. 53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가 30도라는 거야. 6분의 파이가 30도야. 그러면 부채꼴이고 원 나와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이라고 그래. 접점까지 연결을 하면 여기 있는 빨강색과 여기는 OB는 항상 뭐?
수직이야. 아이고야, 수직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여기 30도 아니야? 그럼 여기 2R이죠. 그 여기는 루트 3R이야. 나 뭐 한 거야?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갖게 된다고. 그리고 30도로 마주보는 게 제일 짧은 거고 빗변이 2배잖아. 근데 얘도 R이면 얘도 R이거든. 에? 그러면은 3R이 4죠. 이 길이도 4거든. 왜? 부채꼴이니까. 이 길이도 4고 이 길이도 4거든. 따라서 R이 몇이 나와? 3분의 4가 나와요. 그럼 다 끝났어. R이 3분의 4가 나왔으면 모든 게 끝난 거야.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부채꼴 OAB를 구하라고 했는데 S1 OAB 구하는 건 쉬워. 왜?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대로 하면 되거든. 그리고 반원의 넓이, 여기 반원의 넓이도 구하기 쉽지. 왜? 방금 내가 반지름 구했거든. 반원의 반지름이 3분의 4니까 2분의 1 R제곱,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죠. 됐죠? 얘에서 얘를 빼래요. 빼면 답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54번 문제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세타는 90도보다 작대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공경이 일치한 동경 일치하면 뭐해? 빼서 0이야. 근데 뒤에 2n파이 넣어야 돼. 따라서 7세타는 2n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7분의 2n파이야. n을 1부터 늘려고 해. 1 넣었더니 7분의 2파이. 2 넣으면 7분의 4파이. 7분의 6파이 점점점인데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얘 벌써 2분의 파이보다 크잖아. 2분의 파이가 뭔데? 7분의 3.5파이가 2분의 파이거든. 얘보다 커지니까 끝. 얘가 정답. 따라서 세타가 7분의 2파이가 세타가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래? 부채꼴 넓이 구하래.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땅땅 7분의 4파이가 정답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55번 문제 볼게요. 자, 55번 문제는 이거 잘 보면 S1에서 S2를 바로 빼는 건 쉽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 S3라는 도형을 도입해. 1과 2 사이에 낑겨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주황색 넓이는, 주황색은 구할 만도 하지. 이게 뭔데? 이 주황색이 뭐냐면 여기 지금 AOB 각도가 6분, AO가 여기 있구나. AOB 각도 6분의 5파이면 지금 내가 색칠한 주황색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 근데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왜요? 여기인데요? 이게 지금 마른 뭐야 이거. 모든 길이가 같아. 왜? 반지름이 3짜리인 두 원이니까 3 이게 마른 뭐야. 마른 뭐니까 마주보는 각도가 같대.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6분의 7파이죠. 왜? 합쳐가지고 2파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주황색 넓이는 S1에서 S3를 더한 건데 부채꼴 넓이니까 2분의 1 R제곱 그냥 3의 제곱 쓴 거야. R제곱 세타니까 6분의 7파이 쓰면 되죠. 이렇게. 이게 S1과 S3를 더한 거야. 됐죠? 근데 이번에는 나 뭐 할 거냐면, 얘는 뭐야? 이 파란색은? 여기 가운데 S3 여전히 S3야.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 이건데? 여기가 6분의 5파인데? 그니까 S2랑 S3를 더한 건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세타 6분의 5파이야.
근데 S1 더하기 S3, S2 더하기 S3 이렇게 S3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편하거든. 근데 더하지 않고 그냥 S1 따로 구하려고 하면 머리 지진나는 거야. 나한테 뭘 구하라는데 S1에서 S2를 빼래. 이거 두 개 그대로 빼면 S3 날라가니까 S1-S2가 돼요. 그대로 빼면 얘로 묶이니까 2분의 9는 묶이고 얘에서 얘 뺀 거니까 6분의 2파이만 남아서 정답이 6분의 9파이. 그러니까 약분하면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은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닥치고 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길이가 나왔어, 넓이가 나왔어. 근데 내 마지막 멘트에 최대 혹은 최소 멘트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돼. 나왔어. 그러면 풀이 과정 그리고 이론 얘기는 간단하게만 할게. 지금 봐봐. 둘레의 길이는 얘가 R이고 얘가 R인데 얘가 R 세타거든. 그럼 부채꼴 둘레의 길이는 R 두 개에 R 세타지. R 더하기 R 더하기 R 세타가 둘레의 길이지. 그쵸?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넓이는 2분의 1 R L이니까 R 제곱 세타 써도 되고. 자, 그러면은 2분의 1 R L 이렇게 쓸게. 그냥 아니야, 이렇게 쓸게.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쓸게.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개 뜬금없이 여기에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갑자기 도입할게. 얘네 두 개 곱하면 2R 제곱 세타거든. 근데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다가 4배 때린 거거든. 부채꼴 넓이에다가 4배 때린 거야. 그럼 결국에 넓이가 제일 크려면 그냥 이게 산술기하가 만족되면 제일 큰 거야.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해. 산술기하를 만족시키면 넓이가 제일 커져. 그럼 산술기하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앞에 놈과 뒤에 놈이 같다는 얘기거든. 얘랑 같을 때가 산술기하에 등호가 들어갈 때예요 라고 고1 때 배워. 그럼 얘랑 같으려면 얘가 2R이면 얘도 2R이어야 되지. 그럼 세타가 2면 되죠. 그래서 정답 세타가 무조건 2일 때가 정답이야. 얘는 세타가 2다 좀 말이 안 붙지. 세타가 1이라는 것도 뭐냐면 세타가 1이다. 여기 각도가 1이야. 그럼 여기 이게 R이고 R이면 여기도 R일 때 우린 그거를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고로 1라디안은 약 57도쯤을 의미해. 그러면 각도가 2다라는 거는 이 라디안을 얘기하는 거고, 라디안은 우리가 보통 안 쓰거든 뒤에. 이 라디안은 114도쯤을 의미해. 그래서 세타가 2라는 건 잘 들어. 정삼각형이 있잖아.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를 포개 놓으면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데 예쁘게 안 돼. 와, 정삼각형이 아니니까 그지같이 그러네. 됐어, 버려. 그냥 할게. 정삼각형 두 개가 포개져 있으면,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 이 몇 도야 이게? 이게 60도고 이게 60도지. 그러면 2세타라는 각도는 120도보다 살짝 작은 이 정도. 요 정도 각도를 각도 2라고 불러요. 각 2야 이게. 각도가 2다 하니까 존나 이상하지. 그냥 2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나마 나은데, 어쨌든 얘가 2를 말하는 거고, 이 문제는 무조건 세타가 2다 해서 답을 구하면 돼. 세타가 2야. 나머지 모르겠지만 세타가 2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쫙 풀 건데, 자, 넓이가 최대래. 둘레의 길이가 8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둘레의 길이 2R 더하기 R 세타가 둘레의 길인데, 얘도 4고요 얘도 4일 때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R은 2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 둘레의 길이를 줬어. 넓이가 최대가 나오는 반지름 길이는 반지름은 둘레를 몇으로 나누는 게 답인 거야. 그래서 4로 나누는 게 답이야. 왜요? 세타가 2일 때거든.
정답이 항상 정답이 세타가 2일 때가 정답이면 4R은 8이 나와요. 세타가 2니까. 그래서 R은 둘레의 길이를 4로 나눈 게 답이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57번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가 40짜리야. 이걸 가지고 부츠크를 만들 건데 넓이 최대값 구하래.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R 세타인데 세타가 2가 정답이라고. 근데 그게 40이래. 따라서 R은 10이 나오죠. 그리고 세타는 2야. 그러면 부츠크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이 100이고요. 세타가 2예요. 정답이 100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58번 문제 볼게요. 부츠크 넓이가 16이래. 근데 최대 최소 나왔어. 고민하지 마. 이번 다른데요? 안 달라. 그냥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16이야? 최대 최소 나왔어? 무조건 세타가 2야, 그냥. 이 세타가 2야. 그럼 2니까 약분되네요? 그럼 R제곱이 16이네요? 그럼 R이 4네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R은 4, 세타는 2. 나한테 뭘 구하래? 둘레의 길이 구하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둘레 길이는 반지름의 4배야. 정답 16. 이렇게 해도 되고,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R 세타인데 R이 4고요. 그러니까 이거 8이고요. 세타가 2니까 얘도 8이에요. 정답이 16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친 아이들은 반지름의 4배가 둘레인데 이렇게 기억도 한다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갈게요. 자, 했어. 이미 다 했어. 이거 다 외워. 외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요거 값 구하세요 이러는 건 사실 나오면 애매하거든. 이게 좀 애매한데 나올지도 모르거든.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얘 각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지난 이제 뭐 B반 애들 수업 때도 그래. 각변환 알아야 돼요. 각변환 외워야 돼요. 이 시장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각변환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지금 오늘 너무 이제 윤석열 그거 보고 한다고 그리고 좀 뭐도 한다고 지금 내가 너무 시간이 좀 지체됐거든. 그래서 오늘을 뭐 안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부호까지는 은서가 좀 알아서 해주시고 관계 여기서부터 이거부터는 내가 해주긴 해야 되는데 89번까지니까 몇 개 안 남았거든. 사실 몇 개 안 남아서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다. 일단 상관없이 정의 얘기할게요. 아니 각변환 얘기 좀 할게요. 각변환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59번처럼 나왔을 때 59번 지금 상학함수의 정의에서 나왔거든. 이거 그러면 이거를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변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각변환 조금 어려워. 좀 어려워. 근데 그냥 지금 당장은 외우는 게 제일 최선이야.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그래 이렇게 하자. 각변환을 지금 하는 거는 대가리 아플 수 있거든. 대가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자, 아니야 그래도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각변환을 외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각변환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안쪽 각이 생긴 게 더러워. 근데 그 더러움이 얘는 그나마 좀 깔끔한 편이야. 왜? 파이를 기준으로 뭐를 더했다 뺐다 하고 있어. 근데 얘랑 같은 내용이 2파이를 기준으로 더했다 뺐다 하든 아니면 3파이를 기준으로 더했다 뺐다 하든 다 같은 말이야. 참고로 2파이를 더했다라는 건 360도를 돌렸기 때문에 그냥 세타에 내가 뿔만 붙인 거랑 똑같거든. 그리고 얘도 뭐랑 똑같은 거야? 얘도
3파이에다가 더했다는 건, 뭐, 세타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건 3파이나 2파이를 뺀 거나 똑같아. 어떤 각도든 2파이를 뺀 거는 똑같아. 얘랑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너스 세타부터 얘기할게요. 자, 마이너스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잘 들어. 이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가 만약에 뭐 60도, 40도 이런 각도라고 가정하는 거야. 항상 각변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변환이라 불러 이걸. 제일 중요한 건 세타를 작은 각도로 가정하는 거야. 30도, 45도, 60도 정도의 작은 각도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각도가 요만큼의 각도가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면 이쪽으로 간 거야. 오케이?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 b라고 했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태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원래의 사인 세타는 뭐였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b였거든. 왜? 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y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r분의 마이너스 b로 변해버렸어. 왜?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됐거든. 이해했죠? 따라서 얘는 원래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 돼. 원래 거가 r분의 b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자, 코사인은, 원래 코사인이 뭐야? 원래 코사인은 r분의 a거든. 근데 마이너스 세타 좌표가 열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r분의 a죠. 그러니까 얘는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아요.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였어? x분의 y였으니까 a분의 b죠. 이게 a분의 b였거든. 근데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돼버리니까 이거의 정답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돼버리는 거, 원래 거에.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각도는 뭐를 제외하고, 코사인을 제외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당겨져.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코사인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죽어. 마이너스가 사라져. 얘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알겠죠? 이게 기본 각변환이야. 근데 이 기본 각변환을 내가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지?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가 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아니. 세타를 무조건 30도, 40도, 45도, 60도 짜리라고 생각하라고. 항상. 그러면 얘는 4사분면에 있는 각도야. 왜? 세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세타는 거꾸로 요거에서 요만큼을 이거 뒤로 간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럼 이 빨간색은 4사분면에 있잖아. 4사분면은 올사탄코에서 코사인만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도 음수, 탄젠트도 음수인데 코사인만 양수예요 라고 쓰는 거야. 이게 각변환의 제일 근본이야. 각변환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 각변환을. 그러면 이제 요 각변환 볼게.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파이에다가,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여기가 파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파이에다가 어떤 각도만큼 더 갔어. 파이를 갖다가 더 갔어.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얘? 3사분면이거든. 3사분면의 사인은 뭐야? 올사탄이니까 탄젠트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얘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덜 갔어. 그러니까 2사분면이지.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파이가 여기인데
파이만큼 간 게 아니고 조금 덜 갔다고. 파이에서 이만큼 뺐다고. 그니까 2, 4분면이라고. 2, 4분면인데 사인은 양수야. 그니까 이렇게 계속 얘 3, 4분면이지. 3, 4분면의 코사인은 음수. 얘 2, 4분면이지. 올 싸. 2, 4분면의 사인만 양수니까 2, 4분면은 얘 여전히 얘도 양수. 음수. 탄젠트 3, 4분면 올싸 탄.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에서는 양수. 얘 2, 4분면에서 올싸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올싸탕코를 이용해서 각을 변형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본 변형. 파이, 2파이, 3파이 여기에 정수 파이가 있으면 정수 곱하기 파이는 뒤에 더하기 뿔만 있어. 얘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은 탄젠트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되 뭐가 중요하냐면 그 부호가 중요해. 부호가 그 4분면에 해당하는 사인은 부호가 뭐지 해서 그 부호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죠? 각변환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못하는 거 너희들이.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좆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각변환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아마 각변환 얘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나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 2시면은 사실 존나 늦었어 벌써 이미.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봐봐. 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랑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알아먹기가 쉽지 않거든.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자 90도만큼 갔대. 어이? 90도만큼 회전했다고? 이게 그래서 90도 회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90도 회전. 자 원래 각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90도만큼 이렇게 딱 긋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각도가 여기 있는 요 좌표가 A, B였으면 90도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90도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A가 돼요. 왜 그래요? 90도만큼 간 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 분홍색은 뭐냐면 얘를 Y는 X대칭, 다시 말하면 B, A야 얘가. 얘를 Y축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하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가 붙거든. 그러면 딱 얘가 얘랑 각도가 같고, 그리고 얘랑도 각도가 같아. 오케이? 그 여기 동그라미라고 치면 액동이 90도거든. 근데 얘도 액동이야. 얘도 90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90도만큼 꺾은 거야. 90도만큼 꺾은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좌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사인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에 사인은 R분의 Y인데 Y가 A죠. 됐어요? R분의 A가 답이거든. 근데 원래 R분의 A가 뭐지? R분의 X좌표니까 얘 원래 코사인 아닌가? 그래서 얘는 정답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얘는 코사인이야. 부호는 얘 지금 2, 4분면이지. 2, 4분면의 사인은 양수니까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얘 지금 90도만큼 꺾었다가 90도에서 요거만큼 뺀 게 바로 얘거든. 얘야 얘. 잘 봐. 90도에서 세타, 이게 세타를 내가 X라고 한 거잖아.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게 이게 B, A거든. B, A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사인을 구하라는 건 R분의 A를 구하라는 거야. 왜? A가 Y좌표거든. R분의 Y가 사인이니까. 근데 R분의 A가 뭐였어? 코사인이었어. 얘 정답 코사인이야. 부호는 얘 1, 4분면의 사인이니까 플러스고. 알겠죠? 자
이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갈게. 얘는 사인이야. 그런데 얘 2사분면의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 얘 사인이야. 근데 얘 1사분면이니까 모든 게 다 플러스야. 이게 중요한데. 봐봐. 탄젠트는, 여기서의 탄젠트는 원래 a분의 b가, 다시 원래 거에서 탄젠트는 a분의 b였죠. x분의 y잖아. 여기서 탄젠트는 뭐야? b분의 마이너스 a인데 뭐가 됐어? 잉? 얘는 역수가 됐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탄젠트는 역수가 돼요. 그리고 2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왜 역수가 되냐? 좌표가 이렇게 되는 것도 맞지만, 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잖아. 탄젠트는 원래 뭐였지? 탄젠트는 원래 코분사거든.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었다고. 얘는 뭘로 바뀌었다고?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 얘는 그래서 역수로 바뀌는 거야. 원래 거 역수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역수야. 이렇게 기억하도 좋고. 자, 얘 몇 사분? 1사분면의 탄젠트가 양수. 이건 탄젠트 분의 1의 양수. 이렇게. 이게 각변환이야. 근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같아요. 뭐가 같아? 코사인으로 바뀌는 건 같아. 근데 뭘 확인해야 돼? 얘 2분의 3파에서 세타를 더하면 얘 4사분면이지. 4사분면의 사인은 음수다잉.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아무튼 이게 각변환이야. 59번 하나 얘기하려고 했어. 59번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도저히 안되겠다. 다음 시간에, 아니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은서 따로 6시부터 오니까 6시부터 8시까지 내가 수업이 없어요. 이때 너 해주면 돼요. 그러네. 이런 샹 그때 해주면 되네. 자, 이건 어떻게 바꿔? 이거 코사인으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꿀 건데, 얘 몇 사분면이야? 얘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야. 얘 마이너스 코사인 구하는 거고, 코사인은 얘 R이 13이죠. 13분의 X 마이너스 붙인 거 정답이에요. 정답 3번.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수업할게요. 넘어갈게요.